잔금해제 시간입니다. 개장 이후 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시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정강후약이 되겠습니다. 강하게 출발했고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죠. 개인의 매수는 괜찮으나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오늘은 매도 대응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금요일과 휴장도 앞두고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감안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IS셋 박수범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과 동시에 이 머니맵 전체가 빨간불 켜지면서 시작을 했었는데요. 상승분들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승을 지키고 있는 것은 어제 신고가 기록했었던 기아, 오늘까지도 강세 흐름 확인이 되고 있죠. 요즘 자동차 쪽 1월 효과 기대된다라는 목소리 계속 나오고 수급 빈집으로서의 강한 반등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셀트리온과 유한양행을 필두로 한 헬스케어 쪽의 강세 비교적 반갑고요. 최근에 강하게 올랐었던 HLB 등은 오늘 하락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올라갔으나 오늘장에서는 이들 종목 좋은 시세 보이고 있다가 상승분을 조금씩은 줄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쪽은 온디바이스 AI나 CXL, 최근에 반도체 쪽의 급부상한 트렌드의 강세 흐름 혹은 히토류, 요소수 이런 미중 갈등 속의 종목들 테마단에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가죠. ASR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오늘 현대 BNG 스틸 급등하면서 VI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이내 상승분을 조금 줄이긴 했으나 저희 말씀 주셨던 종목이니까 AS 해보죠. 기존의 목표가가 한 2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림첨단산업이라는 회사가 연구 자석을 국내에서 최초로 공급을 하면서 지금 이제 포스코와 3,000톤 정도의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도 공동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에 따른 좀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시너지 효과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랫동안 좀 행보 구간이 좀 길었던 부분인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재는 윗꼬리를 크게 단 일봉이 좀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 부분 신경 쓰지 마시고 추세적으로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목표 가격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목표가 2만 원까지는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12월 8일에 말씀 주셨던 또 다른 종목이 바로 CS윈드입니다. 목표 라인을 돌파했어요. 6만 5천 원 주셨는데 지금 6만 7천 원. 말씀 주시고 나셔서 한 3일 정도를 제외하고 계속 올랐습니다. 3일도 한 약보합권 정도로만 빠졌고요. CS윈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조에서 풍력 유리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정책 모멘텀도 안고 있는 종목인데 더 끌고 갈까요? 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더 지금 현재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오히려 더 홀딩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 나온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와 태양광이라든지 이제 풍력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쪽도 관세 비중을 좀 늘리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목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CS윈드 같은 경우도 북미양 쪽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아무튼 CS윈드를 비롯해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리고 CS 베어링이라든지 SK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기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SK 같은 경우도 이제 플랜트 회사가 하나 있죠. SK 오션플랜트. 그렇죠. 오션플랜트죠. 네. 방송하다 보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비정상화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프로젝트가 지연되었던 부분들, 축소되었던 부분들이 정상화되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 상승 흐름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상승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목표가 도달 축하드리고요.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만약 아직 보유하고 중이시라면요. 참고하시죠. 자, 최근에 11월 들어서 시세가 달라진 종목들 딱 떠올려 보면 두산마켓, 기아, 유한양행 등 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고금리 압박을 느꼈던 섹터들인데 금리 부담이 덜어지자 건설기계 혹은 신재생,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서 반등을 보인 거죠.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존슨앤존슨 관련한 호재성 이슈도 있었어요. 렉나자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 보유자시라면. 저는 유한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밸류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신약 개발 부분들이 내용이 좀 나온 부분들이 존슨앤존슨에서 지금 현재 함께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존슨앤존슨이 지금 FDA 지금 신청한 게 이제 폐암 관련된 부분들 2차 치료제로서의 신청을 했다는 내용들이 좀 부각되면서 동사가 오늘 좀 크게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는 엔데믹 시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약 개발에 대한 투자도 많이 형성되고 있고 신약에 대한 부분들은 내용들은 임상 실험 결과는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유한양행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올 회사들 삼성 바이오 에피스도 마찬가지고 SK 바이오팜 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한미 약품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줄 거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2024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어려웠던 제약 바이오가 2024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해외 쪽 리포트를 보더라도 국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유한양행도 아직까지도 매수할 수 있을 만큼의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도 괜찮다라는 답변이네요. 유한양행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하나 특징주, 오늘 이 종목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온칩스, 지금 현재도 23% 급등 나오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CXL 이런 쪽이 부각되면 될수록 분명 다품종, 그러니까 맞춤형 반도체 이슈가 커질 겁니다. 맞춤형을 한다라는 건 설계나 IP, 디자인 하우스가 부각된다라는 스토리고요. 그 맥락에서 어제 수주 있었던 가온칩스가 급등했는데 이거 정말 많이 올랐어요. 11월부터. 그렇죠.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칩셋미디어도 마찬가지고 국내 지금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의 움직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반도체 후공정인 오사트 업체들도 너무나 좋고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너무나 좋죠. 간밤에 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또 8%가 넘는 주가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가 확실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적이 상당히 좀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에 있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 너무나 좋다고 말씀드리고 가온칩스 또한 단기간에 급등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한 단계 레벨업으로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하시고 신규 매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면서 혹시나 눌림목이라든지 이평선상 지지 흐름이 나와줄 수 있는 위치까지 내려온다면 그 부분에서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13,000원경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6만 원 부근이네요. 정말 좋은 시세 낸 가온칩스.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눌림목을 공략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의 특징주들 살펴봤고 이제 잔금 해제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많이들 아시는 이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지금의 상장주들 중에서 몰빵하고 싶은 종목. 굉장히 강하게 이제 타이틀을 달아주셨는데 지금도 괜찮은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AI, GPU, HBM 이 모멘텀은 계속 되겠으나 올해 SK하이닉스가 대형주 중에 참 많이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워낙 AI 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뜨겁다 보니까 그리고 좀 방송용으로서 이제 몰빵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SK 하이닉스에 대한 신뢰감이 저는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HBM을 통해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 옴디아 쪽에서 이제 갤럽 조사를 했는데 3분기까지 메모리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39.4%로 조금 40% 아래로 좀 내려왔고요. 오히려 SK 하이닉스가 35%로 불과 삼성전자와 4.4%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많이 좁혔죠. 네, 엄청나게 이렇게까지 좁혀진 적은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정도로 지금 보통 우리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 이상의 좀 시장 점유율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건 그만큼 HBM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뭐 이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SK 하이닉스가 올해 보면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조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 4분기 같은 경우에는 흑자 전환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7조에서 6조까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최근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도 또 목표가를 17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고요. 네. 여기에다가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에서 SK 하이닉스 더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이 60조를 찍을 거고 내년에 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6조 원이 발생될 거고 당기 순이익도 12조까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 부분 또한 지금 SK 하이닉스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퍼로 우리가 20배를 주고 계산만 해도 네. 시가총액이 240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10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블 이상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12월 달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가 잘 나오죠. 일반적으로 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리포트 잘 안 나오는데 네.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증권사 쪽에서도 SK 하이닉스에 대한 리포트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많은 목표가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종목이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3분기까지 실적 좋지 않았고 4분기는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외국계 시선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내년에 이익 전망치가 크게 뛸 것으로 소개를 해주셨었고 시총도 지금의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을 주신 겁니다. SK 하이닉스 모멘텀들 다들 공감은 하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해 주셔서 조금 인상 깊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 근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다음 키워드가 화랑기 시작입니다. 어떤 내용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HBM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가 거의 지금 현재 1위 업체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내부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어렵다. 포기하자라는 내부적인 얘기도 나와주면서 최근 뭐 CXL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네. 좀 삼성전자 쪽에서 좀 뛰었던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HBM에 있어서는 지금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내년 매출이 솔드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미 계약이 다 끝났고요. 내년에 생산할 HBM을 이미 다 판매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 가이던스를 측정할 수 있는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뭐 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너무나 좋고 그리고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2024년, 2025년까지 엄청난 화랑기가 열린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SK 하이닉스 이 부분에 강력한 국내 수혜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목표가를 얼마 정도 보시는지요? 저는 목표가를 좀 전에 시가총액 240조를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만 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0만 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기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저는 2분기까지 보고 있어요. 2분기요? 일단 내년에 실적이 너무나 좋은 흐름들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다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내년 2분기까지는 우리가 좀 보면서 좀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기억에 남을 것 같은 가격이네요. SK 하이닉스 30만 원 얘기해 주셨습니다. AI 반도체에 얼마나 크게 힘을 싣고 계시는지 좀 느껴지는 대목이었네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을 열어보려고 봤더니 오늘 무슨 반도체 특집일까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CPU, GPU, NPU 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다음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독보적이다. 앞서 모든 스토리는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이다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의 이 키워드는요? 이 키워드는 뭐냐면요. 우리가 그동안 보게 되면 CPU에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인텔입니다. 네. 인텔에서 이번에도 AI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엔비디아가 GPU 시대를 열면서 시가총액이 무려 1,550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런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칩 자체가 GPU랑 HBM을 기판 위에 올려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냐면 HBM 같은 경우에는 5세대까지는 좀 괜찮을 수 있는데 6세대, 7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 D램을 이제 본딩을 통해서 쌓아 올려야 되는데 이게 물리적인 한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새로운 형태의 칩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NPU가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 NPU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PU가 어떤 반도체냐면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의 융합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머리에 내에 보면 뉴런이 있고 시냅스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칩이 NPU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NPU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도 탑티어 기술력이 있어야 되죠. 거기에다 메모리 또한 탑티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 파운드리 쪽에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팹리스 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GPU 쪽에서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가우디 3라든지 그리고 코어 울트라라는 제품도 만들고 공개를 했긴 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까지는 메모리 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약합니다. 거기에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반도체 관련 회사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랑 메모리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물리적 한계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AI 칩이 한계점이 다다르게 되면 그 부분에서 NPU 시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게 넘어가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는 엄청난 성장과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압도적으로 주가 상승 또한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최적화된 게 GPU. 하지만 이것은 그래픽에 좀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를 좀 극복하는 또 다른 영역의 NPU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론에 더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동안 온디바이스 A 할 때 NPU 관련주들이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스토리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이다 말씀을 주신 거고, 그러면 인텔과 엔비디아, 삼성전자 각각에 놓고 좀 비교를 해보죠. 시총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네, 시총을 현재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450조 가까이 하고 있죠. 450조 가까이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약 100조 원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250조 원으로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가 최근에 워낙 지금 실적이 좋다 보니까 무려 1550조라는 엄청난 멀티플을 현재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자면 지금 현재 삼성전자 또한 지금 이런 흐름들에 있어서 HBM에서 어떤 성과를 못 냈던 부분들에 있어서 NPU에서 성과를 내게 되면 엄청난 성장을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의 2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과거에 인텔의 시가총액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의 시가총액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성장 스토리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 가격까지, 투자 전략까지 저는 지금 현재 가격보다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롭게 잔금 해제 2배남이 등장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모두 가격을 배로 올려주셨네요. 목표 라인을 먼저 들었습니다. 외국인 러브콜이라는 다음 포인트 들어보죠. 사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꾸준히 모아간다라는 것은 반도체 성격의 베팅도 있겠지만 지수 성격의 베팅으로 생각할 여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 외국인들 같은 게 지금 현재 1년 동안 보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 2억 3천만 주를 지금 현재 순매수를 한 상태고요. 오히려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700만 주 정도 오히려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개월의 수급 분위기를 보게 되면 최근 대략적으로 약 2천만 주가 넘는 순매수로 지금 현재 기관 쪽도 변화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현재도 외국인들은 이 2억 3천만 주가 아니라 더 많이 지금 현재
꾸준하게 주식을 모아가고 있는 상태고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계 기업들이 지금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공매도를 못하지 않습니까? 공매도를 못하다 보니까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를 너무나 사고 싶은데 네. 예, 원래는 롱숏 포지션으로 전략을 펴는데 롱을 할 수 이제 삼성전자를 살려면 다른 무언가를 숏을 쳐야 되는데 그전에는 현물에 대한 A를 사면은 B를 숏을 쳤는데 지금 현재는 숏을 치지 못하다 보니까 파생 상품 쪽으로 숏을 좀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수가 그것보다 더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들을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매도 문제 때문에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 파생 쪽에서 숏을 치면서까지 오히려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가격보다 다 배의 목표가를 주셨습니다. 좀 인상 깊긴 한데 하나 좀 차이를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손절 라인을 안 주셨고 삼성전자는 손절가를 65,000원을 주셨단 말이죠. 이 차이는 뭘까요?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저는 SK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은데 NPU 시장이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될지는 뭐 저도 물론 지금 현재 내피셜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뭐 손절가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신 있게 실적에 대한 터닝 포인트가 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NPU 시장이 아직 열리지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뭐 한 발 물러서서 조금은 우리가 리스크 관리상 제가 손절가를 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그리고 AS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다시 보기 통해서 내용 복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박수범 이사와 시장과 종목에 대한 얘기 풀어봤네요. 말씀 고맙습니다.